레딧 10년 전에 두 아이가 쓴 소설이 아직 날 괴롭혀. 10년 전 나는 위스콘신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창작 글쓰기 수업을 맡았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참 교사였고 할로윈 무렵 학생들에게 플래시 픽션 과제를 냈다. 분량은 100에서 1000단어. 조건은 하나, 나를 무섭게 해봐. 예상대로 대부분의 글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하지만 채점하다가 중간쯤 제이크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1인칭 플래시 픽션은 이상할 정도로 현실감이 느껴졌다. 마치 겪었던 일을 적어낸 것처럼. 나는 그 글 옆에 따로 빼두고 감탄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트의 글을 읽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관자놀이에 맺힌 식은땀, 손에 쥔 빨간 펜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뱃속 깊숙한 곳에서 밀려나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나는 케이트의 글을 제이크의 글 위에 올려두고 생각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나는 아직도 그 두 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두 이야기는 묘하게 얽혀 있었다. 무언가 원초적이고 거칠며 아름다웠다. 그래서 버리기 아까웠다. 그 두 편의 학생 글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제이크의 플래시 픽션. 부모님은 할머니 로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현실 감각을 잃으셔서 라고 했다. 나는 그게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럭저럭 만족해 보이셨다. 할머니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나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셨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계절이 바뀌면 흰 눈으로 뒤덮였다.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주로 라디오를 들으셨다. 늘 같은 채널 89.1. 그런데 89.1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항상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 잡음을 들으셨다. 아무도 할머니와 소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초콜릿을 들고 갔다. 할머니는 헤드폰을 쓰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흔들리고 계셨다. 내가 온 걸 아셨는지 모르겠다. 나는 초콜릿을 작은 테이블 위에 놓으려 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내 손목을 콱 잡았다. 쉿! 할머니는 속삭이셨다. 잘 들어봐. 할머니가 몸을 가까이 숙이고 나도 귀를 가져다 댔다. 헤드폰을 살짝 들어 올리고 들어보았다. 들리는 건 잡음뿐이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내 입을 막으셨다. 더 가까이 들어봐. 나는 더 집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잡음뿐이었다. 곧 그들이 와. 할머니는 말했다. 나를 데려가러. 나는 무서워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무전기로 친구 애비에게 연락했다. 애비는 길 건너편에 살았다. 그런데 애비는 이미 89.1에 대해 알고 있었다. 우리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라고 했다. 필요한 건 두 가지. 라디오와 살짝 열린 옷장. 옷장을 등지고 앉아 89.1에 맞추고 눈을 감고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잡음 사이로 오르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자갈 위를 끄는 쇠사슬 소리가 들린다. 살짝 열린 문틈은 초대장이다. 절대로 눈을 떠선 안 된다. 눈을 감고 있어야만 무언가가 나타나서 옷장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물었다. 그냥 들었어. 애비가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면 알수록 위험해. 창밖을 보니 애비가 창문 너머에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무전기에서 애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왜 할머니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을까? 왜 끌려가고 싶어 하셨을까? 다시 부모님께 말했지만 역시 신경 쓰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그냥 떠나고 싶은 거겠지. 어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은 거야.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의식을 해보기로 했다. 이걸 했다고? 늦은 밤 옷장 문을 살짝 열고 등을 돌리고 89.1에 맞췄다.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잡음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무언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는 느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 희미하게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비명도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쇠사슬 소리도. 그리고 갑자기 늦다! 무전기에서 애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창밖을 보니 애비가 웃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완전 놀랐지? 아무도 없어. 겁쟁이. 그때 나는 옷장 문을 보았다. 완전히 열려 있었다. 헤드폰에선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냥 장난이었어. 무전기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 후 할머니는 잠든 채 세상을 떠나셨다. 시간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전설과 미신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그 반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웠다. 문장은 다듬을 필요가 있었지만 이야기 구조는 완벽했다. 신비한 전설, 감정이 담긴 캐릭터, 애매한 결말까지. 나는 그가 전부 지어낸 줄 알았다. 와, 이거를 근데 애가 적어가지고 와, 내면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일단 이건 제이크의 글이었고,
그런데 케이트의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케이트의 플래시 픽션, 공포, 두려움,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절대. 나는 그에게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전부.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래야 잠이 오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걸 안다. 어린 소년, 의식, 그리고 죽음. 죽음 그 자체. 검고 붙잡는 손. 피해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은 희생자를 감싸고 끌고 간다. 영원한 은신처로. 이거 비슷한 그거 아니야? 하지만 장난이었다. 처음부터. 그래야 괜찮다. 나는 알아야 했다. 더 알아야 했다. 그녀의 방으로 갔다. 방은 방금 누군가가 떠난 듯한 기분이었다. 헤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잡음. 오직 잡음뿐. 옷장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거친 숨소리. 문 안쪽에서 긁는 손톱 소리.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무언가 다른 것, 어둡고 끈적한 것. 열 수 없다. 열지 않을 거다. 내보내지 않을 거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작은 목소리로 아주 작게. 도와줘. 방 안엔 잡음만 울렸다. 오직 잡음. 나는 문을 닫았다. 나올 수 없게. 말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다. 내 이야기는 없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잡음뿐. 맞물리네? 첫 번째 친구랑 두 번째 친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인데? 여기서 두 개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맞물린다. 제이크의 전형적인 전설 이야기, 그리고 케이트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고백 같은 글. 아무래도 도시전설을 너무 많이 읽었나 싶었다. 아니면 학생글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 과몰입했나? 하지만 이상했다. 이건 진짜일지도 몰라. 며칠 후 나는 케이트를 방과 후에 불러 물었다. 특히 그녀가 제이크 이야기에서 애비였는지, 혹시 할머니를 직접 찾아간 건지 알고 싶었다. 케이트의 글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이건 어떻게 쓴 거니? 무슨 영감을 받은 거야? 케이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실험?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써본 거예요. 재밌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케이트가 말했다. 89.1 들어본 적 있어요? 뭐야? 나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말이 안 나왔다. 몇 마디가 나오려다 막혔다. 그 순간 케이트는 웃기 시작했다. 아, 선생님, 전부 장난이었어요. 케이트는 제이크와 함께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말했다. 나를 놀리려고. 전부 가짜였다. 할로윈 장난이었다. 야, 뭐야? 근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속으셨죠, 선생님? 케이트는 웃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잘 속았다. 좋은 글이었어. 계속 그렇게 실험적인 글 써봐. 할로윈 잘 보내. 하지만 뭔가 마음이 걸렸다. 저녁에 다른 영어 교사 선생님과 술을 마시며 그 이야기를 했다. 나는 신참, 그는 베테랑. 나는 제이크와 케이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웃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제이크랑 케이트가 같이 짰다고? 걔네들 올해 초엔 붙어 다녔지만 가을쯤부터는 아예 서로 말도 안 섞었거든. 뭔 일 있었는지. 나는 그 뒤로 몇 주 동안 제이크와 케이트를 지켜봤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둘은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 눈도 안 마주쳤다. 결국 제이크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네가 쓴 할로윈 플래시 픽션 정말 좋았어. 케이트랑 같이 짠 거 완전 속았다. 제이크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희가 속였죠? 케이트 아이디어였어요. 제이크는 전부 지어낸 거라고 했다. 89.1도, 할머니도 전부 허구라고. 나는 그를 칭찬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둘이 학교에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숨길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둘이 사귀고 있는 걸 숨기려고 그런 걸까? 15살이면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수업하고 밤이면 그 두 이야기에 집착했다. 결국 나는 학교 기록을 참고해 두 사람의 성을 알아냈고 근처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친구를 찾고 있어요. 이름이 로지인데요.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졌다. 89.1 관련 전설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포기하려다가도 나는 다시 케이트의 글을 꺼내 읽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갔던 걸까? 아니면 애비였던 걸까? 점점 헷갈렸다. 결국 나는 방 안에서 89.1을 틀고 의식을 해보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옷장 문을 살짝 열고 끝없이 잡음에 집중했다. 언젠가 진짜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제이크와 케이트가 나란히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봤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고 케이트는 내게 윙크를 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래, 나만 당한 거였구나. 나는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그 영어 교사와 술을 마시며 전부 털어놨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넌 너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야. 마치 너 자신이 하나 쓰고 싶은 것처럼. 나는 주머니에서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맥주가 흘러 종이가 젖었다. 그는 제이크의 이야기를 들춰보더니 문득 멈췄다. 잠깐, 애비 이야기는 왜 나한테 안 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캐릭터였겠지. 장난으로 넣은 이름. 그는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그는 내게 말했다.
작년 네가 오기 10개월 전쯤에 앱이라는 8학년 여자애가 실종됐었어. 그냥 사라졌다고 했다. 방 안에서 도망친 흔적도 없고 납치도 아닌 그냥 사라졌다. 나는 케이트의 글을 다시 읽었다. 마음이 싸해졌다. 혹시 케이트가 쓴 건 할머니 방문 이야기가 아니라 애비 이야기였던 걸까? 그녀가 문 앞에서 들었던 건 애비의 목소리였던 걸까? 나는 경찰에 이야기했다. 학교 측에도 알렸다. 경찰이 제이크와 케이트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전부 허구예요. 제이크한테는 할머니도 없어요. 제이크는 울먹이며 실종된 애 이름을 괜히 쓴 건 죄송해요. 그땐 몰랐어요. 라고 했다. 결국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애들 괴롭힌 교사로 몰렸다.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나는 교사를 그만두었다. 작은 상자 하나 들고 학교를 나오는 길, 케이트가 1층 창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며 비웃듯 미소 지었다. 나는 그 후로 케이트를 본 적이 없다. 가져온 건 거의 없었지만 그 두 편의 복사본은 가지고 나왔다. 가끔 꺼내어 읽는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그리고 밤늦게 문득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다. 혹시 진짜 뭔가를 놓쳤던 건 아닐까? 정말 89.1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다시 의식을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전부 그냥 헛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10년 전 일이다. 아직도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나 하나뿐일 거다. 그 생각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혹시 정말 사실이라면? 왜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글로 남겼던 걸까?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아마 나처럼 그냥 좋은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뿐일지도 모르겠다. 할로윈 과제 느낌으로 뭔가 학생들한테 냈다가 본인이 오히려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못 잊고 사는 선생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